어제 보신 것처럼 이 정치권은 물론 각 진영 모두 막판 이 새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치부 한성훈 기자와 이 헌재 선고 때까지 어떤 이슈가 계속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찰의 이제 비공식 추산치를 보면 네. 이 탄핵 찬성 집회보다는 반대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권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양측 모두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로 세대결을 펼쳤지만 예상과 달리 야권 측 집회 규모 크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민심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원수만을 단순 고려했을 때 탄핵 반대 여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건데요. 실제 이 여론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자체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굳이 집회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헌재 타도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복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중도층에게 어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헌재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유독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권에서는 이 선관위 논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의 하나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언급한 만큼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공정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헌재가 이 감사원의 선관위 비위 의혹 감사에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지지층 반발에 불을 붙인 겁니다. 사실상 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도 개헌으로 선관위 감시, 견제받지 않는 왕국 이렇게 비판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헌재로서는 이 막판 고려해야 할 사안 하나 더 생긴 거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이 규정을 고치자. 네. 그런 것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겠죠. 예, 이 현행법을 보면 선관위원회, 이 법관이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법관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선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법관 시절 선관위원장을 겸직했습니다. 이렇게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다 보니 삼권분리 원칙 위반이나 지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이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대신에 이 전직 법관이 전임으로 맡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 책임성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 문제도 결국은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 문제가 더 현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현안으로 보이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 모레 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부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 복귀 전에 임명 보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헌재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결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 이런 기조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